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 금감원에서 또다시 유상증자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정신고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시를 철회할 가능성, 이 부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철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제2호 인수하는 거, 이 부분이 만약에 철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2호 인수가 철회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시각, 제2호 인수에 대한 명분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소액주주연대를 통해서 자꾸 전달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언론과 여론의 시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이 금감원 측에서도 이걸 제대로 받아들여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제2호 인수를 철회하던 아니면 유상증자를 철회하던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 자체는 볼 거는 없습니다. 다시 내라는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완해라.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해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 오해나 이런 부분들, 불분명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증명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스페타시스 측에서 유상증자를 다시 꿋꿋하게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정신고서를 또다시 제출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다시 생겨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로 유증 철회, 유증에 대한 철회라는 부분,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가장 많이 바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2호 인수, 제2호를 인수하는 거에 있어서 철회한다. 근데 제2호 인수를 그냥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단순 변심으로 철회한다라고 하면은 계약 끝냈던 것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페타시스에 투자하는 투자자 측면이나 아니면 이스페타시스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이나 이 계약금 같은 경우도 158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 돈 그냥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이 주어졌을 때 이 제2호 인수가 철회되면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유증을 그냥 진행한다라는 거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유상증자를 그냥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이나 똑같은 하나의 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가가 상승해 줘야 돼요. 주가 상승. 이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도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바라는 부분이고, 주주 입장에서도 유상증자 공시 이전의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 부분을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유상증자 주요 이벤트 일정에 맞춘 매매,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저희는 결국에는 1번이나 2번 제2호를 인수를 포기하던 철회를 하던,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철회하던, 이거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요인, 할인에 대한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유상증자 발표 이전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액주주연대가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에 요구하는 조건들이나 제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의 대응 방안도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경영권 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것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우선은 이 기사 내용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모펀드에 손내민다. 이스페타시스 소액주주연대가 사모펀드에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분란거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이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주주총회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나서면서 여러 가지 대주주에게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을 때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경영권 분쟁을 통한 고려 아연의 사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내용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부분들을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서도 발송한 상황이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우선은 이 단독으로 나온 이 기사 내용에서요,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중투표제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또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사회가 달라집니다. 이사회에 소액주주,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경영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의 독단적인 어떤 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 역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사회, 다시 말해서 회사마다 이사들의 보드진이 있거든요. 이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결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게 된다라 그러면은 반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지금 이사회 의사록 증빙서류,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대표이사 최창보, 그 다음에 사내이사 2명, 사회이사 1명, 감사 1명, 총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장이 다 찍혀 있고, 이런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고 공시가 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소액주주연대나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이 반대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의견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사를 투표하는 데 있어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소액주주연대가 내세우는 그런 이사를 여기에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국내 기업 중에서 이렇게 도입이 된 사례를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하는 데 있어서 이 주주연대들이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의 정관을 보니, 정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사 선임하는 데 있어서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상법상 집중투표 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이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스페타시스의 정관을 알아보면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관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 정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이 사업보고서, 여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근 나온 이 증권신고서의 첨부문서를 보면은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4년 11월 18일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 관련돼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첨부문서의 정관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보면은요, 여기 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관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딱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이 정관의 제5장을 보면은요, 이사, 이사회, 감사. 그래서 이사 선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정관상에 뭐라고 써 있느냐? 제 31조 4항 보면은요. 회사는, 이스페타시스는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주주총회죠.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내용만 딱 본다라고 하면은 집중투표제를 조건을 걸어놨죠.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그런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러면 한 명 할 때만, 한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만 집중투표제를 적용한다라는 얘기고, 집중투표제를 저희가 개념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2인 이상이라는 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사회 구성,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액주주 연대 측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집중 투표제로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정관상으로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느냐?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 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주주 측에서 이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이사들을 선임해 놓고 꼭두각시처럼 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가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들로만 꾸려지게 되면은 이 거버넌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ESG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선진화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구조는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의 시도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견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그런 독단적인 어떤 경영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견제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LG화학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의 독단적인 결정 그리고 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지금 정관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대주주가 대변하는 대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 대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가 A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사를 B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지분율이 약 60%라고 볼게요. 소액주주는 40%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는 총 100주라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의 이사 선임 안건을 바탕으로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 대주주가 60% 찬성하면은 과반수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되고 4분의 1 이상 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보통 결의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필요하고 그 중에 출석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주주가 내세우는 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주주가 60%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액주주가 내세우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40% 모았는데 이 B라는 인물을 내세웠는데 대주주가 반대해버리는 거죠. 대주주 측에서 다 반대를 해버리면은 이 B라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대주주가 내세우는 사람만 될 수밖에 없고 지배력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 투표제를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선은 대주주가 A라는 사람의 이사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소액주주 연대 측은 B라는 사람을 이사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아까도 60%가 대주주, 그 다음에 40%가 소액주주라고 했죠. 총 발행 주식수가 100주라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을 찬반 투표할 때 대주주는 60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소액주주는 40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의 또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도 또 이 사람에게 또 60주를 투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액주주도 40주밖에 투표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집중투표제는요. 소액주주연대가 이 40주를 A라는 사람한테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내가 내세우는 B한테 40주 플러스 40주 더해서 80주를 투표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어서 B라는 사람을 소액주주 연대 측에서 내세우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한 사람한테 몰아서 모든 투표권을 몰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법상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우선 정관에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모든 집중 투표제를 배제한다라고 했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정관상에서 허용은 한다. 그런데 2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집중 투표제를 배제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명만 이사 선임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소액주주연대 측에서 한 명만 제안한다라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집중 투표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 명이라서 복수 이상 2명이나 3명, 4명 이렇게 됐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표를 나눠져 있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내세우는 딱 한 명에게만 몰아서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선임 가능성, 이 안건의 찬반에 있어서 선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한 명 올라오면은 어찌됐건 간에 60대 40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소액주주연대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임총을 열고 특별결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 정관에 대한 변경 이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관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 결의 같은 경우는요. 총 발행 주식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석한 주주의 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결의보다 특별 결의가 조금 더 통과되기가 힘들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정관 변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구하면서 계속 압박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소액주주나 아니면은 주주 연대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유증 철회하자. 그런데 유증을 철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발 양보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2호 인수라도 철회하자. 그냥 하고 있는 사업 여기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고다층 PCB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니까 수요가 더 많으니까 이 생산 라인 더 깔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소액주주 연대 측에서도 한 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제2호 인수를 안 하고 생산 라인을 늘리는 거에 대한 유상증자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가가 공시 나오고 빠질지언정 이거 말아올리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금방 회복했을 거라고 그리고 주주들의 반발도 덜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호 인수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소재 개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 지금 기술력만을 가지고 경쟁사들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어려우니 이런 부분들의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또 민주주의니까요. 이런 부분들 반영이 돼서 그다음에 주주들이 독단적으로 경영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로 압박이 이루어져서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투자자분들에게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산 라인 증설 관련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또다시 공시할 수 있을 가능성 저는 여기에 아직까지는 무게를 두고는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2호 인수 철회를 했을 때 이 계약금 돌려받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158억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은 지금 뭐 준 상태인데 여기에 이스페타시스가 의도치 않은 부분으로 자금 조달을 못하게 되어서 인수를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돌려줘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의 계약 내용이 있을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따른 이스페타시스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 텔레그램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스페타시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앞으로 투자 유망한 종목들 그리고 수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골라서 여기에서 추천 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월 10만 원 그리고 3개월에 25만 원이라는 비용이 청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 종목을 또 발굴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 그다음에 또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가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들 텔레그램하고 카카오 오픈 채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칭하는 곳들이 절대 따라하지 못하게 이 낮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번호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픈을 해드립니다. 이 번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는 이유가 다른 번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금액도 다른 금액 없다. 그리고 번호도 다른 번호 없다. 그러니 사칭 채널 다른 곳에 들어가셨다가 다른 금액을 얘기하던 다른 번호를 얘기하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믿지 마셔라 라는 측면에서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010-7549-6912번으로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문자로 신청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매수 추천드리고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날짜가 11월 10일이에요. 이스페타시스는 실질적으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아니라요.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할인 매수 기회가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11월 10일 날 이스페타시스 리포트를 보내드렸습니다.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1차 발행가 나오기 전까지 한번 투자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11월 10일 날 이 매수 리포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언급을 직접적으로 드렸던 거는 11월 12일이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유상증자 하락 종목은 조정 기간이 제각각이라 반등 시점이 첫 매수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부터 신규 매수 의견 드립니다라고 해서 11월 12일 날 언급을 드렸었죠. 이 종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목들을 종합한 화면들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이렇게 저희가 매수 의견 나가고 또 매도 의견 나갔고 그 날짜별로 해서 그 가격대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12월 달만 하더라도요. 12월 3일부터 해가지고 매도 의견 나갔던 거 지오릿 에너지, 대동기어, 엑스게이트, 카카오페이, 금양그린파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i3 시스템을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이래 매수 언급에 대한 근거와 이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 언제 드렸는지 이 날짜별로 해서 그 텔레그램 채널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저희가 고르는 종목이 언제나 다 오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라고 하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매수 언급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도 의견은 12월 13일 날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상한가를 2번을 맞았어요. 그래서 편입 이후에 최종 12월 13일까지 해서 70.64%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 그래서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12월 9일 날 단기 스윙 종목 추천 엑스게이트 5,400원에서 5,550원 부근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12월 9일 날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이외에 최근 들어서 또 올빼미 공시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2,500억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거의 하한가까지 빠졌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교환사채로도 1,200억의 투자를 받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200억의 투자를 받았고 이게 차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차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이 출자를 하기 위해서 차 헬스케어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주식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미국의 병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차 헬스케어의 어떤 상장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교환사채 들어오고 이와 더불어서 여기에 또 유상증자까지 발표한 상황인데 이거를 좀 종합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것도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할인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 취합해 보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처럼 아니면은 또 예전에 과거에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코앤드림 그리고 더 넘어가서 더 이전에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한 추가적인 플러스 수익 이 알파 전략 노릴 수도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멤버십 채널에서 공유를 드리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9-6912번으로 시간 상관없이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멤버십 채널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주 환원에 역행하는 이 유상증자 발표하는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잘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계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 확충을 못했을 때 감사 의견을 거절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래 정지 당하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나온다고 무조건 할인 매수 기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금 사용의 목적, 이런 명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확장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유상증자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다시 반등할 거야. 이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골라드리는 종목,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로 포착해서 나오는 종목들,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별 섹터 그리고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단기 스윙주들 이런 종목들 잘 골라가신다라고 하면은요 국내 시장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